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메르스로 31분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 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기폭 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도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 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 왔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약속했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 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되는 경우에도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명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결인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 질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 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시킨 사례가 너무나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FDA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상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여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입니다. 그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 여당의 내부 의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 특혜, 어려 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 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 법안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 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어려 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공정거래법의 큰 원칙을 양보하면서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 개의 직접 일자리 밖에 창출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가짜 민생 법안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개혁이 고착되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 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문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전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들어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큽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 배반이자 청와대 불복 선언입니다. 여야 합의 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상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상권 분립을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에 즉각 제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당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